아마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역시나 보합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보합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장세는 뭔가 증시가 오르고는 있으나 힘이 점점 빠지는 장으로 보고 있으며, 증시가 오르는 것도 엔비디아라는 거대 공룡의 종목만 오를 뿐이지 다른 종목은 서서히 하락하거나 아니면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 한 종목으로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그리드, 극도의 탐욕의 구간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푸드앤콜옵션은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고요. 우리가 공포를 느껴야 할 그 시기는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공포를 느껴야 하며, 탐욕을 느껴야 할 그 시기는 익스트림 피어에서 탐욕을 느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탐욕을 느껴서 미친듯이 주식을 사는데, 그것은 주식을 반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식을 거꾸로 하면은 당신은 언제까지 1, 2%의 수익에 만족하면서 손실은 10%, 20%의 손실을 볼 것이다. 뇌의 구조를 바꿔라. US100 나스닥 지수 전혀 지금은 어떠한 하락의 징후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8월 1일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지수의 RSI가 70인 이 시점에서 우리는 탐욕을 느껴야 할 것이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일단 증시의 하락을 암시하는 캔들의 징후는 아직은 없다. TQQ가 파란색 지지선을 계속적으로 터치하면서 십자 도지를 보여줬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TQQQ를 정말 오랜만에, 정말 기억도 안 나는데 오랜만에 비중을 조금 줄였다. 지금까지는 TQ의 매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이 상승 추세를 전부 먹었어요. 저는 사팔사팔하지 않습니다. 매도할 때만 하고 매수할 때만 합니다. 롱숏 이런 것도 안 해요. 아직 하락의 징후는 없으나 단지 현재의 증시가 너무 과열이고, 이쯤에서 약간의 TQ를 부분 매도했다. 전부 매도한 것도 아니고 약간의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계속적으로 상승을 유지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꺾이는 징후 빨간색 지지선이라도 이탈한다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증시는 가속을 보이면서 조정장이 시작될 것이다. 언제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반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의 지지선, 급등의 지지선이죠. 깨면서 21선도 이탈. 상당히 지금 반도체가 위험하다. 엔비디아가 건재한데 반도체가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미 조정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내리더라도, 지지선을 이탈하더라도 21선 중앙 이평선만 지켜주면 되는데,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를 확률보다 내릴 확률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빨리 21선을 복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를 복귀해주지 못하면 반도체는 사요나라. 쏙슬도 위태위태하죠. 단기 트레이더는 이미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할 때 빠져나왔었어야 돼요. 멤버십 텔레그램에도 이탈하자마자 말씀드렸고요. 테슬라, 키움전사의 순매수를 보면은 TSLL 1위, 테슬라 2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자신이 없다, 그런 뉘앙스를 보였었죠. 기업의 CEO가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키움전사는 자신이 있나봐요. 아이러니하고요. 현재 삼각수렴의 하단선 파란색 선을 약간 이탈하면서 마무리. 이탈하면 안 됐는데, 물론 걸치긴 했어요. 걸치긴 했는데 캔들의 종가가 파란색 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어야 됐던 거죠. 이 종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추세 이탈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구독자분들이 기분 좋으라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거나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차트대로 말합니다. 테슬라는 추세 이탈. 오늘 밤에 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지지선 없습니다. 291 일목균형표의 하단 자리, 그리고 지난 저점을 지켜줬던 자리, 그 자리가 있긴 하나 추세적으로 고점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고, 저점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사요나라. 기도를 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테슬라를 매수했었고 TSLL, TSLT 매수해서 아직까지는 약간의 수익 중이긴 한데, 이러한 어설픈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요 라인까지 깬다, 291 라인까지 마지막 지지선까지 깬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아무런 매물대나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내린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상황이 오면은 테슬라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물량의 테슬라도 포기하겠습니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약간 내려온 70.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가 21선을 터치했다.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날 테더의 장대 양봉이 뜬 날, 그리고 어제 알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날이었죠. 7월 10일 그리고 7월 11일 테더의 장대 음봉이 꽂힌 날, 테더가 내리면은 코인이 오른다. 그 신호를 받고서 알트코인을 매수를 했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렇게 알트코인이 3일 동안 조정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때 매수한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수익권인 구간이에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익금이 깎이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제와 그저께 알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날, 그저께 또는 그저께는 알트코인의 단기적인 최고점이었죠. 그때 상당히 많은 유튜버들이 알트코인 불장 시작이다, 지금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 심지어 매수한 인증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떻습니까? 유튜버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아시겠죠? 실전 투자자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저는 실전 투자자다. 미리 이날 그리고 이날 매수를 해놓고 멤버십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고, 그 타이밍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알트코인이 내렸음에도 여전히 수익권일 것이다. 하지만 수익금이 깎이는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알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어제와 그저께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기분이가 너무 좋아서 매도를 고려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탈3 도미넌스 상당히 내려오고 있고, 어덜스 도미넌스는 약간의 반등, 중앙 이평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 21선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괜찮은 신호. 어덜스 도미넌스는 코인의 시총 탑10을 제외한 나머지 계잡 코인의 도미넌스다. 요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계잡코의 약간의 미세한 순환매의 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가 약간의 하락.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내린다. 그거는 좀 좋은 신호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도미넌스가 내린다. 요 상황은 좋은 상황인데, 현재 비트코인이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같이 내린다. 그거는 전체적인 코인 시장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신호는 아닙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파란색 채널 상단 하단은 좀 지켜주면서 가까스로 턱걸이를 하고 있다. 어제 저는 이더유를 약간의 매도를 했습니다. 올 매도를 한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 2배죠. 약간의 매도를 하면서 현금 확보를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더리움이 이 최고점 있잖아요. 24년 초에 최고점 요 라인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7월에 또는 8월에 막바로 넘기는 좀 쉽지 않겠느냐. 왜냐, 8월과 9월은 전통적인 자산의 약세 장인데 약간의 좀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상당히 큰 조정이 왔다가 올해 말에 이렇게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7, 8월에 넘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한 상태고, 나머지 물량으로 그 가능성에 베팅해 보자는 작전입니다. 큰 수익이 나기도 했고 약간의 욕심을 버리면서 나머지 물량을 끌고 가자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한번 빅스 차트 한번 볼게요. 빅스가 현재 계속적으로 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빅스 같은 경우는 증시에 위기가 오거나 커다란 좋지 않은 이슈가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변동성 공포 지수입니다. 빅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저점을 달리고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유빅스, 요거는 굉장히 위험 상품, 2배짜리죠. 빅스의 2배. 지금 RSI가 28이다.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종전에 RSI가 30 밑으로 떨어졌던 경우는 24년 5월 20일 정도, 그리고 엔캐리 청산이 터지기 얼마 전이었던 24년 7월,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고요. 그러나 유빅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장기 우하향,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장기 우하향의 종목이기 때문에 튀면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절대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상품이 절대로 아니죠. 멤버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자면 미국 지수는 여전히 견조한 상태, 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그 큰 이상이 없는 현재의 상황이 엔비디아 한 종목 때문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의 대규모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 S&P, 나스닥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미국 주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내리면은 나스닥은 크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크게 조정을 받을 시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없이 주식 100%로 달리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쯤에서 약간의 현금 비중을 한 20에서 한 30% 정도까지는 충전을 해놔라. 그런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끝없이 엔비디아가 2배 연속으로 쉬지 않고 오를 수도 있죠. 모르는 거니까 그건. 하지만 이 주식을 오래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러한 극도의 탐욕의 구간에서는 약간의 현금 비중을 채워놓는 게 이 바닥에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살아남다 보면은 돈을 번다는 얘기니까 현재는 리스크 관리를 할 계획을 짜야 될 시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